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일단 거절하셔야 합니다. 네. 대개의 경우 사고를 내본 적이 없는 분이라든지 또는 사고 자체에 대한 두려움, 합의금 지금 당장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내가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죄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이용을 해서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거든요. 예. 일단 무조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거절하시고 보험 가입이 돼 있으실 테니까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면 예. 담당 보험조사원이 여기에 대해 상담을 해 주실 테니까요. 이후 처리를 맡기시면 되고요. 예. 절대로 현금 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예. 현장 사진 촬영을 해 두셔야 돼요. 요새 다 휴대폰으로 그렇죠. 촬영 가능하잖아요. 촬영해 두시고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영상 잘 보존해 네. 두시고 그다음에 복사해 두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앞서 신중권 변호사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타겟을 하는 제1 범행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에요. 맞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교통법규 잘 지키시는 것 피해 당하지 않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잘 지켜야 돼요. 예. 사실 이제 딱 사고가 나가지고 서로 간에 막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은 점점 이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다 내가 잘못한 걸로 얘기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사고 나도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아니,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잘못해놓고 나서 네. 상대방한테 당연히 잘못이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또 위축되잖아요. 여성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운전초보자들은 되게 더욱이나 위축돼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정하는 거 빨리 확인서 쓰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당사 간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서 나중에 사고 수습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보험 사기를 이제 병원 관계자와 공모해가지고 사기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반드시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 상대방이 요구하는 병원 말고 예. 제3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일 수 맞아요. 일단 그러니까- 생각은 못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어쨌거나 대처를 하고 사진도 찍고 병원도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일단은 고의 사고에 의심이 된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도 보험사기 방지센터가 있어서 이런 어떤 사고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경찰이라든가 보험회사 특별조사팀에 또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예.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셔야지 현장에서 합의를 하시게 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또 복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하고 각자 뭐 이렇게 보험사에 연락합시다 하고 헤어졌을 때 나를 뺑소니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현장에서 뜨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이제 사고 그 부위라든가 현장 그 촬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예.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경찰 뺑소니로는 신고. 몰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현장에서는 가해자인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 피해자로 이렇게 수 나타나는 있죠. 경우가 있잖아요. 예.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경우 이제 부당하게 먼저 보험료가 이제 할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 확정 판결이 되면 예. 그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이제 환급을 해드리게 되고요. 또 이제 연락처가 변경됐다든지 해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 있는 자동차 보험, 관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서비스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무섭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사기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다음 사연 또 어느 분이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 예,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보험 사기 공범이 되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70대 A씨는요, 2018년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 강남의 한 안과를 방문했습니다. 네. 네. 근데 병원에서는 A씨에게 실손 의료보험 가입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만 이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노안 시력 교정술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권했죠. 그래서 A씨는 270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 값도 이 공짜라는 말이 현역이 돼가지고 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이게 만약에 나한테 그런 말씀을 병원에서 했다. 예. 그럼 약간 왜 비싼 거를 나한테 이렇게 공짜로 해준다 공짜로 그러지? 해줄까? 예. 라고 하면서도 공짜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이지연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근데 얼마 후에 A씨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난데없이 경찰로부터 출석하세요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무서워. 아니, 수술만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요? 예, 예. 뭐 경찰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갔겠죠. 하죠. 예. 예. 알고 보니까 A씨가 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때문에 A씨도 공범으로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공짜가 예. 문제였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 이 해당 병원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다초점 렌즈 값을 백내장 검사 비용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아. 그 A씨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서 권유하는 공짜 노안 시력 교정술을 받았다가 보험 사기 공범이 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노안 시력 교정술은요, 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노인들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아주 조직적인 이 보험 사기 범죄인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백내장 수술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죠. 네. 또 그 수술로 인해서 굉장히 지내시는데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게 왜 보험 사기랑 연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병원에서 흔히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시술이 다초점 렌즈 시술인데요. 이 다초점 렌즈 시술을 하게 되면 노안 시력 교정 효과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에서는 노안에 의한 시력 교정술은 보상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부 문제가 되는 이제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이 이제 없다거나 네. 또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안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구구에는 이제 백내장 치료를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을 해서 예.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는 이런 거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관 개정을 통해서 2016년 1월 이후 체결된 실손보험 계약건에 대해서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험회사 이 약관 개정 이후에도 네네. 백내장 관련해서 이 보험 사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제 병원 입장에서 본다면 예. 수익을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다초점 렌즈 이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되니까 네. 이제 수입이 현저히 이제 줄어들겠죠. 줄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일부 이제 안과에서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예. 백내장 검사비를 대폭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금을 이제 청구하면서 다시 이제 보험 사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검사비가 또 상향이 되는 이제 문제가 있게 돼서 2020년 이제 9월부터는 백내장 검사비가 건보에서 그 보장하는 급여화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이제 고액의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2016년 이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신 예. 보험 계약자들만 모집을 해서 되는 백내장 분들만, 수술을 조건이 하는 되는 거죠. 분들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환자분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이제 예. 상당히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게 개개의 그 환자들은 잘 몰라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모르죠. 중간에 존재하는 전문 브로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전문 브로커들이 심지어 지방에서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버스로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심지어 호텔에 숙박까지 시키면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을 병원에 공급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허위 수술을 한 것처럼 이런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거가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에 관한 보험 사기의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표정원 소장님, 이게 정말 이렇게 그냥 조직화돼 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당할 수밖에
무섭지 않나요? 이 상황 자체가? 병원은 병원대로 보험 사기를 알고 허위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네. 브로커는 그 수수료를 뭐 20%, 30% 받아서 돈을 벌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응해서 수술 받으신 어르신만 이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공범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공범 및 피해자. 네, 그러니까 결코 그러한 유혹.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절하시고 자녀분과 상의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는 피해인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뭐 본인이 찾아간 병원에서 만약에 백내장 진단을 하면서 물론 좋은 수술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같이 권유하는 병원이 있다면 무조건 수술하지 마시고요. 다른 병원도 찾아가 보시면서 2중, 3중으로 한번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네. 실손보험 가입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치료 보상 대상도 아닌 뭐 피부 관리 및 미용 시술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권한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의 병명과 진료받은 사실에 맞는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데요. 가끔 병원에서 이 권하는 경우 있어요. 사실 입원이 예를 들면 일주일만 필요한데 2주, 3주, 막 4주 보험금 다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중에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기 병명과 그다음에 치료 일수에 맞게 입원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큰일 났을 때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 보험인데 이 보험으로 큰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네. 자, 오늘 보험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좀 참고를 하셔서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대박.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거의 대부분의 소원.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거? 특히 한 번 분양된 아파트인데 또다시 분양을 했다. 일명 무갭 빌라. 강통부동산 노자금 날린 노인들. 부자가 되었다는 기쁨도 아주 잠시였고요. 그 기쁨은 바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